근데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웅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빨리 몸이 좋아져서 네. 만나서 밥을 먹던 소주나 막걸리 언제하는데 못한다며요. 네. 그래서 내가 옆에만 있어달라. 아니면 내가 이번에 만나면 한 잔 주고 싶어요. 고생했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활동을 재개했다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직자들과 조금 저녁도 좀 먹으면서 격려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사생활을 이제 할 때가 됐죠. 이제 계속 직거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일 텐데, 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여권 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고 정치적으로 다시 금방 복귀할 것 같고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비대위원들하고도 만찬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기를 보좌했던 비서실하고 그다음 경호팀하고도 식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가벼운 정치 행보처럼 보이는데 예. 여기 보면 한동훈 기사가 계속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어떤 국민들이 관심, 예. 그 정치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도록 어떤 굉장히 조금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뉴스와이드가 오늘 이 한동훈 아이템을 다룰 줄 미리 알고 이거 다루고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저런 것도 건가요? 이제 자체 생산한 예.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구시장 그 홍준표 시장 계속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예. 그런 분들도 계속적으로 정치 기사로 공유가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시작할지 또 예. 차기 전당대 어떻게 할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오찬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 대통령하고 오찬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 본인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구를 다니면서 이제 예. 후보도 도왔는데 원외 낙선 원외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천목회라고 예. 굉장히 당의 어떤 당 수도권, 지도부에 예. 대해서도 쇄신해야 된다,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위원장들을 언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건가, 당의 변화에 대해서 예. 어떤 의견을 들을 건가.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지금 SNS에 한 10번 정도 비판해 온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을 또 언제 만날 건가. 어쨌든 검찰이 선배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보면은 3월 26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하고 난 이후로 예. 계속적으로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이 볼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모욕을 당한 거거든요. 어쨌든 대구시장이 본인한테 먼저 오질 않고 박근혜 사저부터 가서 대통령 예방했으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을 텐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예. 이 홍준표 시장을 만날 건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향후 정치 행보를 보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첫 번째 그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 밥을 먹을 것인가, 뭐 밥 안 먹어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계속. 제가 볼 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도로 기가 세진 않거든요. 1차 윤핵 갈등 때도 보면 그때 서천에 있는 화재 예, 현장에 먼저 30분 동안 가서 굉장히 추위에 떨면서 또 90도 폴더 인사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진 않는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 번호 안에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필요하면 소통을 하겠다고. 그럼 거기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화번호도 입력이 됐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못할 것 같으면 문자라도 하나 보내는 게 옛 상사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요? 예. 대통령이 제안한 어떤 오찬이나 만찬을 제안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무도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아마 본인의 건강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적어도 이제는 건강이 회복돼서 대통령님과 만나서 오찬이든 만찬이든 식사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 일정이 편하신가요 정도의 문자는 먼저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옛 상사에 대한 예의라든지 또 두 사람이 가졌던 사적 인연을 생각해 보면 뭐 당장이라도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서로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고생했다, 서로 뭐 덕담을 나눠야 될 상황인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의 머릿속에 어떤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많은 정치 패널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정치 고수들이라고 집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대통령과 멀어져라. 그래야 너가 별의 순간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이 안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꺾여서 지지율을 바닥을 치고 있는데 확실히 뭐 검찰도 지금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만찬 오찬 거절한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 아닙니까? 앞으로 나는 독립해서 내 길 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손을 걷기 때문에 같이 가기는 좀 힘들고 저는 지금 이루어지는 한동훈 행보가 당대표를 나오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다. 이 보면은 아주 주기적으로 사퇴할 때도 정치하겠다 메시지 내셨고요. 대구시장님이 배신자라고 하니까 바로 반박하셨어요. 배신자 아니다, 용기다. 예. 그다음에 심평 변호사가 다시 전대 용기론으로 또 끌고 들어오니까 바로 또 직접 반박하셨어요. 그리고 대통령 오찬 초대 거절하셨고요.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한 이제 비대위가 한 2달 정도 걸리니까 예.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한 이게 또 왜냐하면 너무 노출이 안 되면 지지율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멀어지면서 본인의 정치의 길을 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정 변호사님, 네네. 여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소문들이 너무 많이 이제 돌아서 네네. 두 사람이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을까? 과거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선후배 관계로 남을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보수층 내에서도 지금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분화가 시작되는 겁니까? 권력 3년 남은 현 정부를 더 밀어줘야 된다는 층과 아니다 빨리 차기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분화가 이루어집니까?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도 예. 더 남았어요. 왜냐하면 대선은 3월 9일이었지만 대통령 취임은 5월 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제 5월 달 됐네요. 이제 딱 3년 정도 예.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보수 지지층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당위로. 당위론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회복되어야 한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 임기가 뭐 1년 하다못해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대통령 그래도 차기 권력을 갖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정권 재창출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러기엔 대통령 임기 이제 40%밖에 안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회기하여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대통령한테 좋은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좋은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다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감정이 있을진 몰라도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회기하여야 하고 회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일이 진짜로 일어날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역대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제 선거를 지휘했던 사람이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 한동안 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집거를 하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쭉 보아왔던 일상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정치인의 모습과는 좀 다른 행보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패배 이후에도 바로 이제 정치 무대에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우뚝 서 있어요. 계속.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나중에 3년 뒤에 독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득이 될까요? 현재까지는 탄탄한 어떤 그 기반이 정치적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한 것은 지난 총선 과정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정치 행보를 어떻게 긴 호흡으로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6말 7초로 예상되고 있는 전대회가 다시 뛰어들 것인가? 일단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이것은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너무 크다 지금. 높은 인지도. 자, 여권의 소위 보수 진영의 가장 어떤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게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다음에 또 차기 대권 후보 1위라고 하는 선호도. 이건 일정한 이번 총선에서 확인됐지만 거의 뭐 팬덤 수준의
한동훈 어떤 팬심이라는 게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 6말 7초 전대 과정에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끌어들여서 예. 역동적인 전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흐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걸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일정한 거리두기, 차별화를 통해서 차츰 한동훈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이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다. 브랜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그 팬심에 호응해야겠다. 뛰어들 것이냐. 저는 여기에 따라서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전대 과정을 통해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공동 책임론인 거예요. 이 정권은.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뭐 싫어할 이유가 없는 카드가 된다. 그렇게 본다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저는 무엇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예. 전대 출마를 계기로 해서 정치 행보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 아직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어떤 주체적인 주인공을 우리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 지금 보고선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에 어떤 게 도움이 될까?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일까? 이걸 자꾸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됐지만 흥미로운 질문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용산의 기분은 어떨까? 마음은 어떨까?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당직자들 만나고 뭐 비대위원 만나 밥 먹고 자기가 이제 먹자고 했지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거절당했지만 대통령과 용산은 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편한 마음일까? 불편한 마음일까? 일단 뭐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조금 불편하다는 이 평가가 좀 많이 있죠.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특히 차기 전당대회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전격적으로 출마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뭐 대통령실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를 보면 예. 특히 총선 과정에서 특히 오히려 다음화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간 지금 뭐 이 대통령실과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한 달 뒤에 지금 항오회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예. 전당대회 룰도 만들고 어떤 지도체제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논의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아마 그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민심을 조금 반영하는 형태로 된다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전격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전격 예.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이 굉장히 단기적인 기간에 압축적으로 예. 정치 경험을 한꺼번에 많이 한 거거든요. 정말 정치권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뭐 전국을 다니면서 한동훈이란 연호를 듣고 그다음 셀카를 찍고 어깨동무를 하고 한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예. 굉장히 정치의 맛을 좀 알았을 것 같고요. 특히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당의 지지 기반도 좀 많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총선은 졌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당히 고마워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고 원외에 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용산과 특히 대통령실과 어떤 대립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뭐 초대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전격적으로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는 플랜을 갖고 예. 로드맵을 갖고 어느 정도 조금 정교하게 앞으로 조금 이 행보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이론적으로 다시 손을 맞잡고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엉뚱하게도 이재명 대표만 득을 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조기 등판 또 전대 출마 거기에다가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의 불출마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대통령실 용산은 지금 여당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당 지도부 구성이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지금 신드롬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든지 다 내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책임으로 치른 총선이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역대 계속 이렇게 참패한 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단은 뭐 묻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데 당장 21대 때
황교안 그 당시 그 대표가 지금 뭐 그 존재감이 그때에 비하면 만약에 그때 21대 때 그 총선에서 승리했었으면 한동훈이 아니라 그 황교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존재감이 그 전에 비하면 한참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거의 똑같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황교안 대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독특한 그러한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동훈이라고 한 사람이 정치 시작한 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초보로서 이해해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실수에도 인정해 줄 만하다. 그렇죠. 뭐 그거는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패배한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번 총선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총선과 관련해서 특히 맨 마지막에 여러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게 한동훈 책임이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직까지도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신드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뭐 속이 편하건 안 편하건 대통령실 지금 왜 속이 제일 불편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계속 밀리니까 뭐 이거 최상병 특검법도 해야 된다,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별로 이렇게 속이 편치 않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용산의 그 상황이 좋지 않다, 굉장히 다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은 한 발짝 이제 떨어져서 관망하는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그 압박이 다른 쪽에서도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